안녕하세요. 오빠의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중급하고 고급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준비했어요. 혹시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서 영어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비디오 후반부에는 영어 번역이 있으니 후반부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한국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면 자주 들을 수 있는 호칭, 바로 아줌마와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례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해요. 먼저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저씨는 낯선 중년 남성을 부를 때 쓸 수 있어요. 중년 남성을 불러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함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낯선 중년 남성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가게에서 중년 남성 점원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저씨, 서울역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다음은 아줌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줌마는 낯선 중년 여성을 부를 때 쓸 수 있어요. 중년 여성을 불러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함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낯선 중년 여성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가게에서 중년 여성 점원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줌마, 이 모자 빨간색 있어요? 아줌마, 인사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참, 여러분 혹시 아주머니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아주머니는 아줌마하고 비슷한 말인데 아주머니가 아줌마에 비해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주머니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아줌마와 아저씨는 항상 안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보통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에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리감도 느껴지고 실제 중년이 아닌 젊은 여성이나 남성에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저씨나 아줌마를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 사장님이나 기사님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사람을 안 부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꼭 그 사람을 불러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저기요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요, 코엑스에 어떻게 가요? 저기요, 여기 앉아도 돼요? 이렇게요. 참고로 아저씨 아줌마를 사용해서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을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과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저씨나 아줌마를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남역에 가는 길을 잘 몰라서 낯선 중년 남성에게 길을 물어봐서 강남역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의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아저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저씨를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어제 강남역에 갈 때 길을 몰라서 어떤 아저씨한테 길을 물어봐서 길을 찾았어. 이렇게요. 오늘은 한국어 호칭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와 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이제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에게 말을 걸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상하게 말을 걸 수 있겠죠? 질문이나 궁금한 표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오빠의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중급하고 고급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준비했어요. 혹시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서 영어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비디오 후반부에는 영어 번역이 있으니 후반부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한국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면 자주 들을 수 있는 호칭, 바로 아줌마와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례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해요. 먼저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저씨는 낯선 중년 남성을 부를 때 쓸 수 있어요. 중년 남성을 불러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함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낯선 중년 남성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가게에서 중년 남성 점원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저씨, 서울역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다음은 아줌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줌마는 낯선 중년 여성을 부를 때 쓸 수 있어요. 중년 여성을 불러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함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낯선 중년 여성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가게에서 중년 여성 점원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줌마, 이 모자 빨간색 있어요? 아줌마, 인사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참, 여러분 혹시 아주머니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아주머니는 아줌마하고 비슷한 말인데 아주머니가 아줌마에 비해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주머니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아줌마와 아저씨는 항상 안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보통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에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리감도 느껴지고 실제 중년이 아닌 젊은 여성이나 남성에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저씨나 아줌마를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 사장님이나 기사님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사람을 안 부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꼭 그 사람을 불러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저기요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요, 코엑스에 어떻게 가요? 저기요, 여기 앉아도 돼요? 이렇게요. 참고로 아저씨 아줌마를 사용해서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을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과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저씨나 아줌마를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남역에 가는 길을 잘 몰라서 낯선 중년 남성에게 길을 물어봐서 강남역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의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아저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저씨를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어제 강남역에 갈 때 길을 몰라서 어떤 아저씨한테 길을 물어봐서 길을 찾았어. 이렇게요. 오늘은 한국어 호칭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와 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이제 낯선 중년 남성이나 여성에게 말을 걸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상하게 말을 걸 수 있겠죠? 질문이나 궁금한 표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